야생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던 천하의 게으름뱅이라고 불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웃 사람들에게서 게으름뱅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일평생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곡식을 심거나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지도 않고 하루 종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누워 열매가 저절로 입안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놀려대며 돌멩이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때도 있었지만 남자는 너무 게으른 나머지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어와 게으름뱅이의 무화과가 근처의 시내로 떨어져 아래로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카딸이 물가에 앉아있다 우연히 무화과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를 건져서 먹었습니다. 그 열매는 여태껏 먹어본 다른 어떤 과일보다도 맛이 있었으므로 아가씨는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과 결혼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아저씨인 왕에게 자신이 했던 맹세를 말했고 왕은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을 꼭 찾아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국의 무화과 나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열매를 몇 개 견본으로 궁전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왕의 조카딸은 궁전에 들어온 모든 무화과를 차례로 다 먹어보았지만 지난번 시냇가에서 먹은 그 무화과 맛이 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혹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천하의 게으름뱅이는 궁전에 오는 것조차 귀찮아하여 무화과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보내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가씨는 자신이 직접 게으름뱅이의 무화과를 맛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의 무화과를 맛본 아가씨는 그것이야말로 지난번에 먹었던 그 열매 맛이었으며 게으름뱅이가 바로 자신이 찾던 남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의 조카가 결혼하려는 남자가 천하에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했지만 이미 한 번 약속했으므로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궁전에 들어와 사는 것은 거절했고 조카에게 유산도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혼한 두 사람은 당분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새 신부는 남편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했고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내며 맛있는 열매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않던 불행이 닥쳤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이제 더 이상 열매가 열리지 않게 되었고 아내는 병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게으름뱅이는 자신이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껏 아무도 자기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생에 처음으로 무엇인가 할 일이 생겼으므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천하의 게으름뱅이는 아내를 편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일했고 무화과 나무도 새로 심었습니다. 새로 많이 심은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기 시작했고 땅은 비옥해지고 아내도 몸이 좋아졌습니다. 한편 게으름뱅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조카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는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은 조카의 유산을 되돌려주고 두 사람을 궁전에 들어와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궁전에서 게으름뱅이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고 다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게을렀을 적엔 사람들이 나를 게으름뱅이라 부르며 비웃었지. 그런데 지금은 부유하고 게으르니 사람들이 나를 왕자라고 부르며 존경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게으름뱅이는 사람 팔자가 우스워 혼자 조용히 웃곤 했답니다. 라오스 이야기였습니다.